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김선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주학연구센터라고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주시에 있고요. 여기 요거를 같이 보시면요. 저희 센터 리플렛인데요. 저희 제주학연구센터는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섬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수천 년, 짧게는 2000년, 역사, 선사 시대 이후에 역사 시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켜켜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연구해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제주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자들을 지원해주고 또 직접 연구도 하고 또 그렇게 연구된 성과들을 도민들 그리고 시민들께 이게 나눠드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생겼어요. 제주도청에서 세웠고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된 성과들을 나눠주는 사업의 하나로 이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제주시에서 했었죠. 그렇죠. 예, 주로 제주시에서 했었는데, 이게 그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산남 지방, 그러니까 이제 서귀포 지역에도 이렇게 제주학 연구 성과들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마침 올 상반기 때 지금 이제 강의를 하게 돼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이라는 그 제주학 인물사 강좌를 제주시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주시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막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막 다시 이제 대유행이 돼가지고 그분들은 사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셨어요, 집에서.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선생님은 이제 그 카메라 앞에서만 그냥 강의하시고 그랬었는데,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한번 서귀포에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입니다. 10년 만에 처음 서귀포에서 서귀포 시민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처음이라 뭐가 막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부분도 있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서귀포와 이제 제주학연구센터가 좀 많이 이게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이번 강좌는 제주학 인물사,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게 제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굴까?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연구 성과를 나눠주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첫 진행은 이제 똑같은 말인데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해서 최정수 선생님, 그리고 강평국 선생님, 그리고 해녀 항일 투쟁했던 분들, 그리고 고수선 선생님,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항일운동하셨던 제주의 여성분들, 이렇게 총 5차례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제주 교육의 선구자, 자선가, 그러니까 교육의 선구자이면서 자선가이신 최정숙 선생님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박재영 제주특별자치도 문인협회장님이시고요. 최정숙 선생님의 전기, 그리고 여러 동화들, 제주와 관련된 동화들을 저술하신 선생님이십니다. 박재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73년도에 토평초등학교에 발령을 받고 토평에서 3년 반, 효돈에서 2년 반에서 대표적인 제자가 이번에 죽어버린 김재윤 국회의원이 제가 효돈에서 졸업시킨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서귀포 학생문화원장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제가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야영장하고 외국어 학습관, 도서관,
문화원, 그래서 4개의 부서를 이제 운영을 했었죠. 이제 뭐 서귀포 쪽은 이제 제가 수산초등학교도 한 3년 안녕하세요. 평교사 때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서귀포, 특히 제가 516도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신문사에서 제주도 관광지 중에서 제일 소개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516도로를 소개를 했고요. 제가 제주시에 서귀포로 넘어올 때 웬만하면 다 516도로로 넘어옵니다. 교통이 좀 꼬불꼬불하긴 해도 그 숲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평화로우면 이제 빠르긴 하지만 이제 밋밋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기자기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이제 또 서귀포는 어떤 제2의 고향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늘 서귀포만 온다 하면 제가 가슴이 설레죠. 또 제자들도 좋은 제자들이 또 많이 나왔고 이 강의 끝나면 우리 제자가 5시에 만나서 뭐 하자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귀포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제주학연구소에서 서귀포에서 강의를 하지 않겠느냐고는 제의가 왔을 때 저는 속으로 잘도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이제 그 서귀포에서 그래도 인문학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춤을 춘다든지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양지연이가 와서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른다면 아마 서귀포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뭐 어떤 감창학구장이 금방 찰 겁니다. 근데 실상은 이런 강의는 고급 강의죠. 따지고 보면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지금 5분은 서귀포에서 가장 에이스 분들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제주의 여성들은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뭐 가까이 고려시대에도 우리가 그 몽고가 제주도에 와서 100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그때 이제 저쪽 고산 쪽과 수산 쪽, 성산포 쪽에 그 말을 키우는 마장을 운영했는데요. 총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남자 목자들이 1000명이 왔습니다. 1000명이. 옛날에는 1000명이 왔으면 쉽게 말해서 1000명이 제주 여성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100년 동안이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살았기 때문에 제주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제주도가 혼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1000명의 제주 원나라 목자들을 톱을 하게 해서 약 25,000명의 군인이 옵니다. 그 말은 군인이 이제 고려 군에 대항하는 사람이 제주도 사람까지 같이 있어야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25,000명 정도의 이제 군인이 왔는데 그때부터 그 전부터 우리가 백제 시대에 고구려 시대에도 벌써 제주도에서 진주를 보내거든요. 선물로. 또 백제도 계속 보냈고요. 백제 안 보내니까요. 그 제주도를 처벌하게 해서 내려오다가 지금의 광주광역시 무진주에서 만나가지고 선물을 드리니까 그 백제군들이 돌아간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그때는 그럼 누가 물질을 했겠느냐? 당연히 여자분들이 물질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남자들이 캐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자들이 깊은 바다. 물론 여자분들도 전복을 잡다 보면 그 전복 속에 진주가 들어있어서 이제 뭐 구분은 할 수 없지만 주로 남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기까지만 해도 중기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전복을 잡았습니다. 여자분들은 주로 소라나 주로 제일 많이 잡은 게 미역.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제주도 미역이 이제 전국을 카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해녀들이 제주도에서도 물질하고 물론 이제 전라남도라든지 해안지방, 우리나라 해안지방, 저 중국의 대련, 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또 일본,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까지 나가서 물질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잡는 거로는 미역이 제일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팔아가지고 뭐 이제 살림에 크게 보태했던 기억들을 저희는 어렸을 때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자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같이 바닥에 가면 물 지러 와야죠. 또 쌀을 우리 외할머니 댁에 오졸인데요. 오졸 가서 보면 이렇게 방아를 찧을 때가 있어서 보리쌀을 넣고 찍어서 그걸로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쌀을 마련해야 되죠. 그걸 밥을 해야 되죠. 애기 키워야 되죠. 애기 먹여야죠. 그리고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오전에 밭대를 가셔. 밭대 가셨다가 낮이 되면 돌아오셔.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에 가서 한 일주일쯤 살면 돌아오셔서 다시 물질을 하러 가셔. 물질하러 갔다 와서 다시 저녁밥을 하고 우리 손지들 먹이고 밤에는 뭐 바느질도 하시고 뭐 옛날에는 옷을 직접 짰으니까 삼배 틀에 앉아서 삼배도 짜셨겠죠. 우리 할머니는 짜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하셨겠죠. 거기다가 또 남자들이 결혼을 여러 번 해버리면 뭐 그 뭐라고 합니까 이제 동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 동서가 아니죠. 어떤 이제 부인이 여러 생기면 그거 다 감내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결혼을 하는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 고생을 하러 태어나는 길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여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여도를 잘 보면 우리는 이여도 그러면 무릉도원 또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이여도는요. 미녀에 나오는 이여도는 저승의 입구입니다. 저승에 가는 길. 이여도문은 저승문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미녀가 나옵니다. 다만 전설에는 그것도 남성 중심입니다. 배 타고 가서 어떤 섬에다 닿아서 이제 예쁜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이 부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배를 만들어가지고 타서 남편한테 가서 이제 남편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아름다운 여자가 사는 섬이니까 환상의 섬이죠. 그리고 전설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다가 진상을 바쳤기 때문에 중국의 진상으로 가다가 중간에 있는 파도가 아주 높은 섬, 파도가 많아서 배가 난파되는 섬 또는 이제 거기에 해적이 살았는데 해적한테 잡혀서 혀가 잘려서 돌아왔는데 말을 못해가지고 혀가 자르니까 그래서 그 발음이 그래서 이여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미녀 해녀들이 볼 때 이여도가 아름다운 이렇게 살기 좋은 섬이라고 하는 거는 미역도 많은 섬, 전복도 많은 섬, 전복경, 매역경 해당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키요가 그 살기 좋은 섬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여자가 사는 섬이 이여도고 여자들에게는 전복경, 미역이 많은 섬이니까 그걸 해당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키요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여도입니다. 그만큼 제주 여성들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정숙 교육감이 이제 물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제 그러나 이분은 제주의 여성 대표적인 여성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다 김만덕을 딱 떠올 겁니다. 김만덕. 그런데 이제 그 조선시대 김만덕은 이제 정조 때 상인이죠. 물론 이제 그 북촌 사람인데요. 그 이제 기생으로 팔려갔다가 나는 양반 자손이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시집은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산지 쪽에서 이제 그 돈을 벌었죠. 그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주막 그걸 하고요. 또 하나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사가지고 그거를 저장해 뒀다가 이제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제주도 물건을 육지로 나갈 때 사서 했다가 상인들이 오면 팔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외에도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주막을 열어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기근이 닥치니까 이제 임금님에게 이제 정조 임금에게 이제 그 제주도가 이렇게 다 굶어 죽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쌀을 보내죠. 그런데 그 배세척이 풍랑을 만나서 다 바다에 빠지는 바람에 제주도 백성들이 정말로 굶어 죽게 됐을 때
김만덕이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놔서 이제 쌀을 사다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죠. 그래서 그 보상으로 이제 궁궐을 구경하고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궁궐과 금강산 구경 이어서 이제 이녀 반수 옛날 제주도 백성들은 200년 동안 출入금지령을 내려서 왜냐하면 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여기가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남자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환해장성을 쌓든지 성을 쌓든지 봉수를 지킨다든지 말을 키운다든지 귤을 키운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역인데요. 그 역 중에 제주 남자들이 가진 역이 한 10가지 역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살 수가 없어. 그래서요 남만박물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말을 기르다가 말이 죽으면요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마누라 또는 자식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변상한 그런 게 나와요. 법상으로는 가죽을 이렇게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해서 그 가죽을 바치면 됐는데도 그걸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죽을 팔아서 종으로 팔아가지고 이제 변상을 하거나 또는 귤나무 같은 경우는 귤이 굵고 싶어서 귤이 달리면 우리 뭐 서귀포니까 귤 잘 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도 떨어지고 버랭이 먹어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귤을 세 가지고 가을 돼 가면 그 귤을 받쳐야 돼. 그 숫자를 맞춰야 돼. 숫자를. 그러면 못 맞추면 돈을 내서 옆집이라도 어디 가서 사다가 채워야 돼. 그러면 이제 귤을 키운다는 것은 곧 감옥살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소금물 같은 걸 뜨겁게 소금을 해가지고 뿌리를 죽여버려. 그냥 그 나무 자체를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 살기가 어려웠는데 어쨌든 간에 김만덕이는 이제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김만덕 기념관도 있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 중에 김만덕 상을 줘서 경제인이거나 봉사활동을 많이 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상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여자가 홍랑이라는 분인데요. 이 조정철이라는 사람이 다 정조 때네요. 음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제주도를 유배로 왔는데 그 옆집에 살던 그 홍랑이라는 처녀가 그 조정철이를 좋아해가 짝사랑했겠죠. 좋아해가지고 수발을 들다가 뭐 밤에까지 같이 지내서 이제 딸을 낳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 버리고 갔는데 당파 싸움이 워낙 심할 때니까 제주 목사가 김시구라는 목사가 이제 제주도로 와서 조정철이가 제주도에서 너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막 따져가지고는 매를 쳐서 죽여버리죠. 홍랑이는 한 번도 그 조정철이 욕을 하지 않고 그냥 맞아 죽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정철이가 61세, 그러니까 다 늙어서죠. 한참 후에 이제 제주 목사가 돼서 이제 제주도에 와서 그 홍랑이를 찾았는데 벌써 죽은 사람이 돼 있어서 무덤을 지금의 전농로 그 벚꽃 하는데 벚꽃 이제 옛날 제주시청도 제주 농고 땅이죠. 거기가 지금 교육감 간사 하던 바로 앞에 이제 거기에 묻혔다가 지금은 유수함에 가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여성이 둘만이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의 여성들은 다 영웅입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정말 다 영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주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세 사람인데 최정숙, 고수선, 강평국입니다. 이분들은 다 대부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적인 여성인데 강평국은 이제 나중에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33살에 동경 여자의학 전문 학교를 다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독립운동가 안 들어있다가 작년도에 이제 드디어 독립운동가가 돼서 세 분이 다 독립운동가가 됐습니다. 왜 독립운동가가 된 것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분인 최정숙, 교육감님이라고 해도 되고, 신성여자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고 해도 되고, 자선가, 의사선생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수도자, 천주교 수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최정숙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정숙 교육감이 김만덕이에 못지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주학연구소에서 일로로 최정숙을 소개하는 거는
그만큼 최정숙 그 교육감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의사, 자선사업가, 교육자, 야학을 끊임없이 하셨고요.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장, 뭐 초대 교육감, 이제 수도자, 그 제속 프란치스코 천주교 신자라면 제속 3매, 그 제속 프란치스코라고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수도복을 입고 이렇게 그 수도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신성 그 학교 학생들하고 찍은 것들이고요. 이건 이제 서울에서 그 대학 다닐 때, 의대 다닐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록. 그 이분이 배경에는요, 아버지는 이제 전라도 영광 최씨인데요. 검사 15고 평안남도 창성 군수도 하고요. 검사 및 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원순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최판사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최원순의 아버지가 옛날 명월성에 만노를 했는데 이제 그 만노 벼슬로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어려우니까 그걸 그만두고 중국하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러 갔다가 그만 죽어버려. 그런데 17살짜리 최원순이가 그 중국으로 가서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고 교통도 불편하고 뭐 다 불편한 시대에 이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요즘 같으면 그 관청에 급사를 시키죠, 급사. 그런데 얘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차차차차 이제 승진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천하고 제주시 사이에 있는 조천으로 서울에서 관리들이 오거나 또는 귀향을 오거나 편지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맞이하는 역할,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김윤식이라는 이분이 대한제국 말의 문신학자인데요. 뭐 이거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중에 그 근림시 회원이 그 회원이 되는데 우리 선비들이, 제주의 선비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제주에는 3명의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원순의 옛날 이름은 최창순입니다. 그 창순이가 있다, 최창순이다. 그래서 인정을 받던 이제 그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거로인데 그 거로에 요즘도 우리 예천 가면은 선비 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상묘라든지 그 우리 보목리 마을, 지금은 보목리가 더 살기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바닷가는 건 개촌 것들 이제 그렇게 내밀이고, 개촌 사람들은 또 상간 사람을 또 내밀이고 이제 서로 내밀이었는데 상간 지방에 선비들이 좀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거로는 이제 그런 마을이죠. 그래서 그 옛날 양반이라고 할까, 선비 마을 딸이죠. 근데 이제 김윤식이가 제주도로 와서 이제 소금청사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이분이 그 쓴 책에, 물론 소금청사에는 그 서울에서 일도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제주도에 와서 그 이재순환, 신축교난, 신축교환, 뭐 이름은 여러 개 불리기는 성교난 뭐 그렇게 불립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 상황을 전부 다 기록되어 있죠. 이재수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 뭐든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4.3을 연구할 때는 이 소금청사를 반드시 참고를 합니다. 박영료가 있는데요. 그 강화도령 우리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강화도에서 그냥 나무나 하고 그냥 놀던 총각을 하루아침에 왕으로 데려다가 철종 임금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영예공주인데 그 남편인데 이런 사건으로 해서 제주도 유배 와가지고 지금의 그 도남동에 있는 정부 청사, 제주도 청사 그 근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아라중학교, 우리가 제주시 갈 때 아라중학교 들어가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있는 데가 박성내입니다. 그러니까 박영료 가수원이 큼직하게 몇만 평 있어가지고 거기가 그까지가 그 울타리, 그 다리가 내창이 울타리여서 그 내창을 박성내라고 그럽니다. 그 박성내에서 4.3 사건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4.3 유적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제주도의 원예업을 제일 먼저 들여온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토마토라든지 여러 그 종자를 가지고 와서 맨 처음에 심어서 이제 보급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1년을 살고 사면을 받았는데 2년 동안 더 살다가 마산으로 갔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동아일보를 창간한 분입니다. 이분이 학교가 세울 때 딸을 학교를 보내도록, 최정숙이를 학교를 보내도록 아버지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당시는 아까 말한 그 이재순환 때문에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했습니다. 이게 서귀포 같으면 한원성당, 한원성당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분들이 와서 공부를 권해서, 그러니까 김윤식은 아버지의 영향을 준 분이고 박영료는 딸에게 영향을 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가족들이고요. 김윤식, 박영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 학교가 맨 처음으로 서당들은 있었죠. 서당과 향교. 이 향교가 서귀포에는 없었고요. 저 제주시에 제주향교가 있고 모쏠포에 가면 그 단산 밑에 대정향교가 있고 성읍에 가면 정의향교가 있고요. 원래의 정의향교는 고성에 있었습니다. 동남에. 고성에 있다가 외구가 자꾸 쳐들어오고 또 서귀포 이 법한리 사람이 그 정의연청 고성리까지 가면 너무 멀어. 그래서 중간 위치 그리고 외구가 침입 안 받으려고 성읍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향교가 있었죠. 서당과 향교, 서당도 있었겠죠. 근데 마을마다 웬만한 데는 서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식 교육을 시키는 데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907년에 제주군수 윤원구에서 그 총물당이라는 곳에 북초등학교 전신인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고 1910년에 오연단 거기서 제주고등학교의 전신인 의신학교를 개교를 합니다. 제주고등학교는 거기에 있다가 지금의 칼로텔 서쪽 거기로 갔다가 지금의 이제 삼성초등학교 있는 부근과 그 아래 전농로 벚꽃길 아래쪽까지 해서 이 자리 잡았다가 이제 현재 그 노영으로 가고 이제 그 자리에는 이제 그 귀퉁이에 제주일중과 제주일고가 있었고 이제 근데 이제 밑에 오연단 자리에는 이제 오연중고등학교가 들어서서 개교를 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의 화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학교를 세운 분이 이제 마셀 라크루라는 신부님인데요. 뭐 다 알 필요 없고요. 여기 우리 한국에 프랑스에서 사제가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꽤 오래 왔죠. 지금 같으면 비행기로 한 12시간 정도면 와볼 건데 그 옛날에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희망봉을 돌든지 아니면 지중해로 해서 그 이집트 그 수에즈 운하로에서 쭉 인도로 해서 돌아오느라고 늦어서 어디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수류본당이라는 데서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제주도로 와서 제주본당에 있는 신부님이 제주도에 오니까 펜의 신부님인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미텔 주교라는 분한테 주교님 나 죽어도 못할 거면 좀 바꿔줍소. 막 날 좀 제주도를 떠나게 해줍소. 막 소정하니까 그 미텔 주교님이 이렇게 맞바꿔버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수료에 있다가 제주로 오고 제주에 있던 신부님은 펜의 신부는 수리본당으로 가고 그래서 수리본당 신자들이 막 항의를 해. 처음에 우리 라크루 신부님을 보냈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1년 살고 제주도로 와서 선교를 시작하죠. 그리고 올 때 김원영이라는 이제 남자 신부가 같이 오죠. 그래서 김원영 신부는 한원성당으로 가고 라크루 신부님은 이제 이따가 신축기한이 발생하고 이제 이게 이제 마무리된 다음에 신성여학교가 입학식을 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그런 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전주에 있는 전동분당으로 갔다가 폐결핵으로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전주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최종숙이나 고수선이나 뭐 강평국이나 그냥 시집가서 그냥 평범한 여자로 살았겠죠. 그 신성여학교는요 1910월 18일 날 입학식을 했는데요. 그 향사당 이 신부님이 성당을 자꾸 허니까 여기 비도 잘 오고 이렇게 벽이 자꾸 헐어서 기둥이랑 허니까 성당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보하는 걸로 저 한림은 명월래 가서 소나무밭을 사. 그런데 그 소나무밭을 신부님 허락도 없이 목사가 일본 우체국,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써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우체국. 일본 어부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한 600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와서 머구리로 전복을 완전 도리해 버렸습니다. 한 600명이 한 사람이 하루에 600개를 잡았답니다. 여기 서귀포에도 와 있었고요. 서기동 여기 솔동산에 그분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효돈에도 살고요. 그러니까 저 모슬포 또는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뭐 월정, 제주도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살아서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소나무를 길렀는데 그걸 배가 버려가지고 이제 소나무 값을 달라 아니면 나무를 달라 나무로 돌려더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걸 해결하느라고 엄청 오래 끌어 막 몇 년을 끌어. 그래서 합방이 된 다음에 그 값으로 신성여학교 그 향사당을 쓸 수 있도록 해줘.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해방 후에 우리 정부가 그걸 또 뺏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돈을 내서 중앙선 그 향사당을 사. 그래서 했다가 지금 다시 향사당이 문화재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정부 것이 됩니다만. 근데 이제 이 명동성당에 있는 그 수녀원에 수녀님 두 분이 와서 이제 초등학교 4년제, 중등 1년제 해서 5년제를 가르칩니다. 그 신성 10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신성 100주년이 아니라 신성 초등학교 100주년이죠. 이게 뭐 아무래도 초등학교부터 먼저 시작했으니까 가르쳐야 이게 진급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목은 처음에는 이런 수신, 국문, 한술 한 번 이런 정도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런 걸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졸업을 하죠. 수녀님들이 너무 착하고 좋으니까 이 최정숙 교감님이 어렸을 때 소원이 수녀님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신성학교에 보낼 때는 아버지하고 천주교 신자를 안 만들겠다고 각서를 쓰고 쉽게 말해서 각서를 쓰고 갔는데 다니는 동안에 이렇게 수혜하는 거, 뭐 재봉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도도 가르치고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진, 뭐 그런 미사 보는 사진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가 되죠 이분이. 이걸 보시면 종교 교육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최정숙 교감이 고수선이나 강평국이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강평국이가 한 2살 위고 고수선이가 한 4살쯤일 겁니다. 4-5살 위. 그런데도 최정숙이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보니까 졸업장을 보니까 졸업할 때는 이제 일제강점기니까 그 일본어로도 써주고 일본 한자 섞인 거죠. 일본어는 또 한글로도 써줘. 그래서 2개씩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상장이라든지 뭐 졸업장 뭐 그런 것들입니다. 수료증서. 그래서 어렸지만 키도 작고 했는데도 공부를 아주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진명여학교 가서 더 잘 알 수 있죠. 자, 이런 친구들이 있고 세례를 받았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천주교에서는 세례 안 주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최원순이는 딸이 천주교 신자가 안 될 걸로 가구서를 쓰고들 다 갔는데 세례를 주려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수녀님이 워낙 얘가 착하고 똑똑하니까 대신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죠. 근데 이제 진학을 하고 나니까, 졸업을 하고 나니까, 강평국은 지금의 칠성통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부잣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되게 교육열이 세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저 서대문 은평구 쪽에 가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딸 공부를 시켜.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저 신축교난 때 관덕장에서 뭐 맞아 죽었는지 찔러 죽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고수선이는 가파도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이 모슬포에서 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학교라고도 그 당시는 뭐 우리가 학교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학교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가 형태의 공부를 하다가 보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교가 모슬포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수원에 있는 권원모범장 여자자만학교에 입학을 하죠. 그런데 최정숙이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군수였는데 제주도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서울로 가는 거 보면서 쏙이 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우체국이 지금 우체국 자리, 지금 제주 관덕장에 가면 우체국 그게 옛날부터 일제 시대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집이 저 관덕장 바로 남쪽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거라. 근데 아버지는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안 된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다음에 그 한일합방 기념으로 경복궁에서 그 물산전, 지금 같으면 엑스포 같은 거죠. 한일합방 물산전 그걸 열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돈은 있는 집안이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그 유람단에다가 끼워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오라. 저 평성, 지금 평양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린 최정숙이가 이 초등학교밖에 안 졸업한 5살이 5학년 과정이니까 되게 어렸죠. 초등학교 요즘 나이 되면 6학년이죠. 어른들을 끼워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그 박물 그거는 별로 보지 않고 그 마침 아버지가 보낸 그 관리가 서울에 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마 울며 불며 사정을 했겠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노 해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제주도 내려와서 또 계속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죠. 그 평안남도 평성으로 희천군에도 있었고 평성군에도 있었는데요. 편지서도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편지가 애매꾸레하게 와. 그러니까 허가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보내줘. 마침 방학이니까 강평국에 하고 돌아갈 때 여름방학에 와서 돌아갈 때 같이 보냈는데 마침 그때 아버지가 제주도로 와. 이제 그러면서 목포까지 나간 최정숙이를 순경들이 잡아가지고 다시 또 제주도 배 태워버려. 그 속으로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와서 뭐 단식 투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허락을 받아서 학기 중간이기 때문에 경성여고는 못 가고요. 사립 진명여자고등부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대로 입학을 못했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안 됐는데 첫 시험에 중간에 들어갔는데 첫 시험에 전교 2등을 해요. 전체 2등. 그래서 야 제주도 천년 볼에 막 선배들이 몰려고 했는데 야 제주도에서 정말 똑똑한 아이가 왔구나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졸업할 때까지 반장도 하고 우등상도 받고 이렇게 우등상들 받았던 것들이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을 이제 자기네를 도와준 일본어 선생님을 그 교감 선생님이 미워해가지고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맞기도 하고요. 또 이은 항세자가 학교를 방문하니까 이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이제 환영사를 대표로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졸업해서 학교에서 워낙 똑똑하니까 동경여자사범고등학교로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 걸 아버지도 반대하고 또 이 수녀님들이 명동성당의 그 수녀님들이 이제 여자 혼자 일본에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포기를 하죠. 그래서 편입시험을 이제 관립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가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일까요? 고등학교로면 저 민족사관고등학교나 아니면 뭐 경기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뭐 그런 데일까요? 외국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많이 가는 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죠. 우리 지금. 근데 이 경기여고는 여자 고등학교 중에서는 제일 최고죠. 경기여고가. 그 경기여고에 그 이렇게 과가 지금은 다 인문계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과가 있었는데 본과는 인문계고요. 사범과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안에. 이 세 친구가 모두 다 사범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범과에 다닐 때 박희도라는 이 민족 지도자 33명 한 분인 박희도 감리교 전도사가 이제 학생을 담당을 했는데 그 이제 79 소녀결사대를 그 경기여고에서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일보 최초의 여기자 최은희.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여기자 중에 제일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을 이제 최은희 상을 줍니다. 최은희 기자상. 그리고 그 최은희가 본과 대표입니다. 황해도 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정숙인 이제 그 사범과 대표. 이제 그래서 그리고 오빠가 광식인데요. 지금 제주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교장도 역임을 했는데요. 그분이 동경 YMW에서 그 28선언문에 서명을 한 분입니다. 이 사건이 3.1 독립선언으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1907년에 고종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대한문에 발각되어가지고 사감선생 졸라 뭐 대학 다녀오고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일제가 일본이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에 벌써 그 1900년도에 아까 어부들도 와 있었고 어부들이 와 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에 의원도 하고 우체국도 만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한일합방이 되기 전부터 벌써 그 요소요소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죠. 고종이 하면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연락책이 제주도 출신인 박규훈과 최순병인데요. 경성고등부통학교는 지금의 경기고등학교, 남자는 경기고등학교, 여자는 경기여자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였죠. 우리가 다닐 때만 해도 옛날에는. 그 학교에 제주도에서 경성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로 똑똑한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주동자가 이제 본과생 최은희, 김숙자, 이양전, 사범과생 최경숙, 강평국, 고수선인데 연락 담당은 뭐 6.1절 딸 유철경. 그런데 강평국이가 되게 키가 작고 몸이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식모방 방문 창이 좀 작았는데 제주도 우리 박규현이와 최순병이가 지게를 지고 와서 식모방 창문 밑에 지게를 이렇게 놓으면 강평국이가 그 지게를 타고 내려가서 지게에다가 타고 내려서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 전날에요 태극기 만들기가 있지만요 우리 3.1 독립운동 할 때요 태극기 들고 와서 막 만세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다 맨주먹으로 맨손으로 만세를 부릅니다. 3.1운동 때 태극기 하나도 안 들어. 태극기도 안 들고 만세 부르는 한국 사람들을 일제경찰이 총을 쏜 겁니다. 잡아가두고. 그 후에 한 5일 후에 3월 5일 때 3월 1일 날은 경기여자고등학교 학생들만 학생으로서는 유일하게 독립운동에 참가하고요. 3월 5일이 되어서야 서울 시내 많은 학교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유관순이도 바로 3월 5일 날 독립운동을 하고 이제 잡혀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원 가제 소문을 마련했고요. 최종숙은 이제 주소를,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이 찾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주소를 적은 헝겊을 속에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은 운동장에 아침에 독립운동서가 뿌려지니까 이제 그날이 마침 이제 사범학교니까 초등학교에 실습을 나가게 돼요. 고통초등학교에다가 실습을 나가야 될 건데 이제 실습 나가는 날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에 참석하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독립선언서가 마당에 운동장에 뿌려지는 바람에 그 선생님들이 대문을 잠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만세 소리는 들려오고 학생들은 못 나가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학생들이 그 옛날에는 기숙사 같은 데 다 밥을 직접 해 먹었기 때문에 장작 패는 이 뭐라고 합니까? 괭이라든지 그런 도끼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고수선 씨가 되게 등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선이가 다른 분도 했지만 고수선 씨가 앞장서서 도끼를 가져다가 그걸 교문을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독립선서에서 사람들이 막 거리로 쏟아져 나가니까 그 경기여고가 세문안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 세문안 교회 쪽 서대문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정동길이 되는 거죠. 이제 글로 쭉 들어가면 덕수궁까지 연결되는 그 거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학교에서 교문을 때려주고 뛰쳐나와서 같이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일정한 목표가 없이 사람들을 따라서 무조건 만세를 부르면서 하다가 지금의 충무로 남산에서 바로 내려오면 충무로입니다. 그 진고개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잡혀서 정무총관부는요 본래는 농업을 주도하던 곳인데 여기에 경찰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최정숙하고 최은희만 남기고 대표로 2명만 남기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와서 사정하니까 풀어줍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그 귀렴이라는 요 손수건 옛날에는 뭐 손수건 근데 이 최정숙 교육감이 초등학교 때 신성 여학교 다닐 때 전라남도 자수대회에서 3등을 한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잘 놓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술을 놉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졸업식이 며칠 안 남아서 너는 졸업식하고 좋은 선생님 돼. 어? 한국 시민을 가르쳐 하고 풀어주죠. 풀어줬는데 이 강평국의 둘리가 비록 여자지만 되게 강단이 있었던 여자분들입니다. 야, 우리 일본 졸업식 할 때에 일본 가요를 제가 제 가사는 뭐 모래가 뭐 바위가 깨뜨려서 모래가 되도록 그런 그 조금 군인 냄새가 나는 그런 애국가가 그렇습니다. 일본 애국가가. 근데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다. 우리 내려가자. 그래서 강평국의 둘리가 제주도로 내려와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는 좀 섭섭해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담임 교사가 우편으로 졸업증서를 이제 제주도로 보내주죠. 그런데 다시 재판을 받으라고 해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서대문에 갇혀서 수임번호 이렇게 되죠. 그때 이렇게 다시 술을 놔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늘 자기 그 의지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녹죽 연례정 창송문저절 푸른 대나무는 연례의 마음씨이다. 푸른 소나무는 군자의 절개이다. 그래서 만세운동한 결과 서대문 형무소에서 8개월 동안 수감돼서 수용생활을 하죠. 그리고 고문으로 복막에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합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유관순 열사가 그 지하굴에서 그 이제 갇혀서 만세운동을 불렀다가 이제 지하굴에 가면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기에 딱 이것만 사람이 들어가게 된 가두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이게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틀이 몇 개가 있습니다. 2개인가 3개인가 있던데. 그런데 갇히기도 하고 뭐 매도 맞고 막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최정숙 교육감은 이제 여기 조천에 있는 항일기념관에서 판결문 자료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판결문에 보면 전라남도, 제주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정숙 그래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인데 8개월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해석 빨리 끝낼까요? 좀 쉴까요? 잠깐 쉽니까? 예, 그럼 50분이 됐기 때문에 예, 한 10분 쉬겠습니다. 네. 이 최정숙 교육감이 여수원과 명신학교를 만드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도로 내려와서 사범학교를 나왔으니까 단위 선생으로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선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고수선과 강평국이는
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최정숙은 발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제주도 내려와서 여자정학교를 졸업하고 수녀원에서 야학을 하고 나중에는 이 강평국이가 제주 북초등학교 선생으로 오니까 북초등학교에서 야간에 이제 그 야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강평국은 진도 보통초등학교, 조천부등학교, 대정고등학교, 제주 옮겨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최정숙과 함께 야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수선은 제주도로 발령을 받았고 충경, 충남, 강경, 논산 그쪽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서 선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막 시의원도 나오고 되게 활동을 정말 맹렬 여성이죠, 고수선 씨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문을 여기 요런 그래서 전동선 가는 바람에 이제 신성역가 문을 닫고요. 폐교 후에 이제 몰수돼 가지고 안 취소되죠. 근데 이제 이 최정숙 교육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야학을 하다가 여학생만 가르치니까 남학생들이 공부할 자리가 없어. 그 남학생들은 그 의신학교, 제주 농고의 전신인 그 학교를 가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못 가니까. 그래서 그 제주은행 본점 앞에 지금은 저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3층인가를 올려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그 불교 포교당이 있었습니다. 일본식 건물로 지어진 포교당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명신학교를 설립을 하죠. 그래서 이런 남자 선생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낮에는 초등학교 과정, 밤에는 중학교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 계속 그 밤낮으로 학교에 매달리고 학생들 모집하러 다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은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안 시키려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그래도 학교를 보냈는데 여자아이들은 학교를 안 보내. 그러면 신성여학교를 만들 때도 그 신부님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또는 약간 고관집 그 아이를 보낼 만한 학교에 보낼 만한 집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냈는데 최정숙이나 강평국이나 뭐 계속 찾아다니면서 학교 좀 보내줍소. 그러면 뭐 똘 공부시켜 뭐 할까나 시집이나 보내면 되죠. 막 이제 그래도 또 사정하고 해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작증이 악화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수녀가 돼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수녀님께서 그 미텔 주교님이라는 당시에 우리나라를 총괄하던 미텔 주교님은 그 조선시대에 사대 박해 사건 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일제 그 정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사상범, 우리 쉽게 말해서 안중근 의사가 토마 아닙니까? 우리 도마라고 하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종부성사 돌아가실 때 영세 성사를 줘요. 그런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부님이 외국 신부님인데 몰래 만주까지 가서 종부성사하고 돌아와서 정직을 당하죠. 그 신부님이 2달인가? 석 달인가? 그만큼 미텔 주교님은 정치에 참여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상범이기 때문에 수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제주도 내려왔다가 목포에 와서 이제 또 명신학교를 좀 하다가 목포에서 그 소학교에서 교사로 초빙하니까 근데 여기 학교 하니까 국민학교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성당 안에서 요즘 같으면 강습소 같은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수업을 하다가 이제 전동성당에서 그 해성 학교도 전동성당 그 라크루 신부님 전기를 제가 쓰기 위해서 이제 전주까지 가서 그 자료를 하다 보니까 해성 강습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성 학교로 불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강습소라고 불리지 않고 불리긴 했지만 이제 그런데 그 7년 동안 근무를 하시죠. 그 있는 동안에 학생들에게 그냥 책이 귀한되니까 책을 직접 사셔서 이제 빌려주기도 하고 또 장학금을 지급해서 요 5명의 남학생들을 돌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어머니와 함께라고 쓰여진 걸 봐서
거기에서도 이제 노빌리스 오블리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 학예 때 무궁화 동산이나 조국의 산하를 가르쳐서 경찰서 잡혀갔는데 이제 신부님이 빼어내주죠. 그런데 이제 그 무궁화 동산이라는 노래는 남궁옥이라는 그 강원도에 있는 학교인데 학교를 운영하면서 요 따뜻한 봄바람, 무궁화 동산이라는 노래 중에 따뜻한 봄바람인데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최종숙 교육감님은 그냥 제목 자체를 따뜻한 봄바람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은 이제 옛날에 해성초등학교가 있다가 지금은 그 학교는 없어지고요. 전주 성심여자고등학교, 그 전동성당하고 울타리를 맞이하고 있는 그 학교로 발전이 되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말은 쉬워도. 그 다음에 이제 고수선 씨가요, 초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1926년에 경성 이전을 이제 졸업해서 이사가 됩니다. 이게 남자들만 가는 학교인데요. 악착같이 투쟁해서 왜 여자들은 공부를 못하느냐고. 그래서 재수를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건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입학을 못해가지고 투쟁을 해가지고 허가를 얻어가지고 경성 여의전에 여학생 3명인가가 남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이제 제주 출신으로서는 경성 의학 전문 뭐 하여튼 저 남자 의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기가 4명인가 5명인가 하여튼 3명 이상 정확히 모르겠네. 이긴 했는데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얼른 그 명수가 생각나네. 그 아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은 아기를 잃지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내려와서 이제 조천 여러 곳에서 의사 생활을 합니다. 그 남편이 되게 똑똑한 아주 정말 수제분인데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고수원 씨가 결혼해서 고수원 씨도 의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의사보다는 사회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1933년에 이제 그 제주에서 선생을 하다가 이제 유학 가서 강풍기가 유학 갔는데 이분이 그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단체의 회장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 독립투사가 안 돼요. 박화성 그 유명한 소설가 박화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공부하랴 독립운동 그 여자 단체 회장도 하랴 독립운동 하랴 뭐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그 병이 들어가지고 감기 걸렸는데 그 감기가 폐렴이 되고 이제 또 그래서 한국에 간호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진도 고등보통학교 근무할 때 광주에 있는 여자 그 독립단체에 활동했던 게 드러나가지고 광주로 가서 또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아파 있는 상태에서 광주로 끌려가서 다시 모진 고문을 받고 돌아와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어서 황사평에 묻혔는데 천주교 묘지 황사평에 묻혔는데 묘지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그 묘지가 사라져버려. 저희가 막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여기 동맹, 연맹 자가 붙으면 사회주의자 단체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3사람이 전부 다 사범과를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의사 자격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강평국이만 죽어붙는 바람에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성여의전에 1939년에 그러니까 거의 40살쯤이죠. 39인가 40살쯤에 나이가 들어서 갔죠. 그래서 여의전을 졸업하고 의사고시 합격해서 성모병원 의사를 하고 있는데 학제가 바뀌어서 이제 우리 6, 3, 3, 4 이런 식으로 학제가 바뀌는 바람에 고등학교가 1년이 다시 모자라. 왜냐하면 신성이 5년이고 진명이 3년이고 사범이 1년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년이 모자라 가지고 다시 이화여고 교장이 그럼 우리 학교에 와서 학생이 아니고 위생감, 지금 같으면 양호교사를 하면 1년 동안 양호교사를 하면 졸업장을 주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위생감 겸 학생 겸 선생 겸 이 세 가지 역할로 1년 동안 지나서 이제 의사 면허를 받죠. 졸업장을 받고, 그러니까 이화여대 졸업증서. 그래서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제 명동 성모병원 의사가 되는데, 그래서 경성여의전 1회, 2회 졸업생이 되는 겁니다. 졸업장, 쉽게 말해서 졸업사진은 1회 찍고, 이제 2회로 졸업한 걸로 이제 이분이 됩니다. 근데 이 학교가 옛날에 우석대학교, 서울에 우석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우석의대가 있다가 그 의대가 고려대학교 의대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려대학교 훌륭한 선배님 유물전에 보니까 최정숙이를 고려대학교 나온 선배님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도 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해방이 되기 전에 제주도에 내려와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만일에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제주도 사람은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그 태평양에 있는 일본을 이제 섬 하나하나를 쭉 뺏으면서 오키나와까지 뺏고 일본 본토만 남겨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약 6만 5천 명의 만주에 있던 관동군이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겨울 7호 작전. 일본 본토를 막기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총격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한림 앞바다에서 일본 군함을 이렇게 불태운 폭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제주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방될 때 당시 제주도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폭격을 앞두둔 섬이었다고 봐도 됩니다. 제주도가.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악착같이 제주도 내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명동 성모병원에서 더 공부하겠다고 공부하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있다는 걸 억지로 내려오게 해서 1944년 10월에 이제 정화의원을 개원합니다. 지금같이처럼 우리 정화의원 개원하니까 막 거창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건물, 우리 중앙성당 건물 작은 집이야. 옛날 집이 다 그랬죠 뭐. 마루가 있고 이쪽에 방 하나, 이쪽에 방 하나. 그것뿐. 그래서 마루에서 진료하고 한쪽 방에서는 어머니가 살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이제 한쪽 마루에서 진료하고 환자가 생기면 오른쪽 방에서 침대에 눕고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한. 그리고 간판도 보니까 그냥 잘 닿아진 담벼락도 아니고 옛날 그냥 대강 닿은 담벼락에다가 요만하게 정화의원 간판 판자떼기에다가 정화의원이라고 써서 붙어 있더라고. 근데 그 사진을 옛날에 봤는데 그 다음에 찾을 수가 없어 그 사진을. 어쨌든 간에 정화의원으로 왔는데 일본이 제주도에서 땅굴을 팔던 시대 아닙니까? 6만 5천 명. 거기다가 노무자들은 한국 사람들이죠. 전라도 쪽에서 광부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 굴 팔 때 제주도 사람만 판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전라남도 화순이라든지 그런데 탄광에서 탄을 캐던 전문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과 제주도 사람이 같이 판 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있는 동굴이라고 할까 이제 그겁니다. 모슬 좀 서귀포 우리 외돌개 해안에도 있고요. 예? 예, 진지동굴. 전문가가 동굴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뭐라고 하더라? 동굴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예, 하여튼 그런 말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오니까 환자가 생길 거 틀림없지 않습니까?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건데 땅굴을 파는 거니까. 그럼 환자가 의사 선생님이 여자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또 옷을 갈아입지도 않아.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또는 뭐 하면 적어도 회색 치마 그거밖에 안 입어. 그러니까 입고 군인들 치료를 가면 이제 가서 일본 군인도 치료했지만 우리 한국 노무자들을 치료했지 않습니까? 그럼 노무자들이 병원에 치료를 잘 못 받으니까 휴일 같은 때 찾아와 집으로 정화의원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치료만 받고 간 게 아니라 먹을 걸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벌지 못해. 정화의원은 도립병원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도립병원에는 부자 환자들이 가고
정화위원회는 제주시에 가난한 환자들은 다 가는 거라. 천주교 신자들하고. 그럼 돈을 못 받아. 조금 받은 걸 가지고 있다가 그분들에게 다 내놔주는 거라. 어머니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돌아갈 때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병원에 찾아와서 집에 갈 돈을 달라고 또 찾아와서 또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없어, 이분에게. 해방이 되기 전에 그 단파 라디오로 이제 독립이 될 것 같다고 미리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유가 준 이런 태극기를, 이게 박영유가 그린 태극기인데 그 당시 일정한 형식이 없었습니다. 대강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이건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 자체는 일정한 규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를 가졌는데 이제 빌려줬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서. 근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독립 만세, 제주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군인 6만 5천, 뭐 6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6만 5천 막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일본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이 와서 9월 28일 내쫓을 때까지는 일제하였고 돌아간 다음에 일본 군인들이 배 타고 떠나서 그때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가지고 만세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장기를 그렸고 이제 벽장 속에 합쳐서 우리말본이라든지 조선어케 이런 월보 이런 것들을 꺼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성여학교 이제 향사당이 아까 말했지만 국유화가 돼가지고 1차 승소, 2차 패소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서 나중에 이제 돈을 내 가지고 이제 구입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향사당에서 이제 명신학교가 다시 야기한 학교로 개교를 합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아이들, 주로 여학생들이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해서 온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명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1942년 2월 11일 제주고등여학교가 일도리에 사학교로 개교했습니다. 이제 제주여자중학교가 됐는데 지금 제주여중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호 사람인데 그 설립자의 아버지가 그 한학을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고 의학을 공부하셔서 한의학을 공부하셔서 이제 환자를 돌보시면서 아들이 7인가? 그런데 아들들에게 죽을 때 유언하기를 너희들은 사립 여학교를 세워라.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는데 사립학교 출신들이 더 독립운동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정신이 살아있더라. 민족정신이. 그래서 여학교가 없으니 여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유언을 남기고 가서 이제 큰아들이랑 그 형제들이 일본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와서 동초등학교, 지금의 제주시 동초등학교 앞동네에 세웠다가 이제 지금의 칼로텔 자리로 옮겼다가 지금 아라동으로 올라온 겁니다. 제주여자중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최종숙은 야, 신성여중이 첫 번째 세웠던 학교인데 목 매달아가지고 학교를 세우겠다고 막 애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부님이 수인인데 수인이 신부님을 애매해가지고 하여튼 애매했겠죠. 그 수인 신부님이 이제 천주교 학교를 살려야지 하는 게 공통인데 신자들은 성당이나 새로 짓고 성당이나 잘 모아지 왜 여학교를 세우냐고 제주여중도 있는데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숙 그 당시 교장이죠. 교장이 됐죠. 무보수 교장입니다. 나는 정화이원에서 많든지 적든지 돈을 버니까 난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때 그 교무부장이 나중에 교감이 됐는데 그분도 부인이 페인트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월급을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두 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워낙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신성여자중학교 그 정문입니다. 중앙성당 지금 교구청 자리쯤에 아니죠. 중앙성당 바로 들어가면 앞에 화단 닮은 게 있고 농나무가 있는데 그 농나무가 지금 천주교 제주교구청 그 건물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성당과 교구청 사이쯤에 있었던 이제 정문입니다. 이 정문. 신성 정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3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로 부녀 동맹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서 부녀회를 자진히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부녀회 활동하면서 뭐 쉽게 말해서 옛날 같으면 뭐 화장실 뭐 무슨 밥하는 거 또는 이제 살림하는 거, 집 개선 그런 운동들을 주로 하죠.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이 생활 개선 분야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제주 농고 운동장, 저희 집이 그쪽에 있습니다만은 거기 제주 농고 운동장에 끌려가 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치죠. 그리고 잡혀가니까 빨갱이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독지골에 있는 집 8채가 타는 바람에 박영효 유물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또는 집안의 갑오들이 전부 다 불타버리죠.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제주도 유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제주도의 유지들이 이제 인민군 한영인을 준비했다고 해서 혐의로 이제 끌려가죠.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누굽니까? 우리 법무부 장관 했던 행원분 이런 생각이 났네. 이게 내가 정말 나이가 들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잘 났나. 그 여자 법무부 장관 제주도 출신 행원분인데 강금실이 아버지가 제주농고 교감이었습니다. 그 교감네 집에 헌병이 새들어 살았는데 이 헌병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거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몽땅 잡아갑니다. 뭐 법원장로부터 시작해서 뭐 다 잡아가지고 뭐 유지들을. 그래서 그 최정숙이가 잡혀갔을 때 오빠인 교장 제주고등학교 교장인 오빠도 잡혀가고 판사였던 아버지도 잡혀가고 서희가 다 잡혀가지고. 그 나중에 그 교감이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그 당시 서귀포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억하심정으로 나를 제주시에서 살지 못하게 서귀포로, 그 당시 서귀포가 워낙 좀 낙후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해서 이제 파면을 당하죠. 그분이 모함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강금실 아버지가 경주로 가서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 무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강금시내가 행원 사람들인데 고향이 행원인데 경주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얘기를 거의 안 하죠. 같은 그런 신자가 있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빨갱이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가지고 이제 송유찬 그 사령관이 이제 풀어주고 대민 활동을 하죠. 신성여중 교장들도 하고. 이 선무공작대라는 것은 삐라 같은 걸 만들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산에 피해 있던 사람들, 지금 말하면 빨갱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폭도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밤에는 산 사람들이 무섭고 낮에는 군경 토벌대가 무섭고 그러면 이제 동굴이라든지 숲 같은 데 숨어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려와서 이제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이제 데려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일부가 또 빨갱이로 해서 뭐 죽기도 하고 4.3이 너무 처참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4.3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가난한 환자들이 대거 밀려오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오고 수녀원들이 오고 아까 이곤자가 수녀라든지 김아나스테아 수녀가 이제 살루트 수녀원입니다. 명동성당에 있는 수녀원인데 그러다가 이제 수녀님들이 와서 있다가 6.25 전쟁이 끝나면서 돌아가죠.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싶은 욕심에 그 서울에서 좋은 학교 다니던 화학 여선생님인데 화학 선생님을 초빙을 해. 사립학교니까. 뭐 시험 같은 것도 없고 서울에서 그 교사 경력이 있는 분을 모셨는데 이 여선생님이 그 신성 아이들을 아주 깔봐. 신성 여중 아이들을 이 촌년들 것들 뭐 너희들 뭐 저 전차도 모르지 라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수업할 때 말투가 아이들을 무시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열받아 있었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화학 시험에 우리가 백지동맹 하자를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백지동맹을 하니까 그 여선생이 그러잖아도 깐깐하거나 좀 그 거들먹거리는 선생인데 교무부장을 교무부장 그 김시영 선생이라고 옛날 북초등학교 선생도 하고 남양방송의 그 부장도 하고 그 노래도 잘 짓고 뭐 하여튼 뭐 이것 정말 다재다능하시던 분이던데 그분을 찾아와서 항의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쩔 줄 알아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가서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백지동맹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되게 무섭답니다. 욕도 안 하고 한 번도 선생님들에게 욕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학생들한테.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나 근엄해서 그 선생님을 제가 개인 면담을 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무서웠어. 그러니까 그 표정이 되게 무서웠답니다. 무서운 표정으로 내일 아침 학생들을 운동장에 집합시키세요. 이제 단지 그 말뿐. 그래서 이제 뒤날 모이니까 선생님들은 다 교실로 들어가시고 커튼을 내리세요. 들어가서 이제 교무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뭘 하시다가 커튼을 이렇게 열고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둘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학생들만 딱 남았는데 치마를 딱 걷더니 딱 그 운동장에 딱 꿇어앉더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울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그 여선생님은 그만두고 스스로 그만두시고 그렇게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뭐 욕을 하거나 해본 적이 없다고. 또 한 선생님이 자기는 고3 담임이 돼야 된다고 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담임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 교사 배정하다 보니까 1학년에 배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막 와다를 부려가지고 제주도 말로 와다를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 교무장 선생님이 죄송해요 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선생님을 교장실로 이제 보내니까 교장 선생님이 갔다 오더니 자기가 1학년 담임하겠다고 막 이렇게 자진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이 유능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곧 올라오는 아이들을 잘 잡아줄 걸로 믿고 우리 교무장 선생님이 당신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맡긴 거니까 선생님 어떻게 안 맡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그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맡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이제 뭐 그 외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우리 보목리 출신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되게 아나무인으로 말을 함부로 해서 여자들은 말이야 여선생들이 말이야 학교도 지각하고 말이야 늦게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여자들을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여선생님들은 집안 살림해야지 밥 해야지 애기 학교 보내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침에 정말 시간이 타이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니 여자들은 집안 살림하느라고 늦지만 남자들은 술 퍼먹어가지고 노름하느라고 술 먹고 늦더라고.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우리 보목리 출신 교장 선생님이 말을 못해가지고 입을 닫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유교가 된 오늘에 이제 학제가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여자고등학교가 먼저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당연히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신성여자고등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6.25 전쟁 후에 6.25 때 그 최정숙 교감님이 그 피난 온 그 신부님들이라든지 학교 수녀님들 뭐 등등을 잘 보살핀 그 정성껏 보살폈기 때문에 그 감동 먹어가지고 그 헤럴드 주교님이라는 그 주교님이 그러니까 제주교구가 광주교구 소속이었으면 지금은 강호일 주교, 문창호 주교로 지금 문창호 주교님이 이제 제주교구를 맡고 계시지만 지금 옛날에는 광주교구였습니다. 제주교구가 서울교구, 대구교구, 광주교구, 그다음에 제주교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를 설립을 해주죠. 학교를 지어주죠. 그래서 이제 3.1절 광복절에는 고정연사로 관덕정 마당에서 3.1절 광복절 기념식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럴 때 가서 고정연사로 가서 울분을 토했죠. 당신이 독립운동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사를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뭐 앞머리 치는 사람도 와도 뭐
의사 선생님이니까 가짜로 진단서를 써준다든지 하는 법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남교 부지가 지금의 중앙성당 쪽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데 반은 중앙성당 천주교 고구청이고 반은 주택가에다가 3도 2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그 자리가 남교 자리입니다. 그 남교 자리인 남교는 볼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 동교는 아닌데 그 동쪽에 있고 남교는 저 일본 학교들입니다. 육지에 어디 남교, 무슨 광주 남교로 해서 광주 동교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건 일제 학교입니다. 일본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 근데 이제 제주 남교는 전신이 일본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학교가 이제 해방되면서 없어지고 한국 학교가 다시 들어서서 1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신성에서 사죠. 지금 남교로 지금 현재의 남교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인천문화당이 그러면서 사져가지고 인천문화당까지 사가지고 그 건물까지 사가지고 거기 이제 신성 건물로 쓰다가 이제 나중에 팔아가지고 인천문화당이 됐죠. 근데 이분은 이제 정말 시집도 안 가고 어렸을 때도 수녀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 제수 프란치스코를 이제 도입했고요. 이제 저 서울의 해화동 성당에서 옛날 그 이효상 국무총리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화동 성당에서 프란치스코에 활동을 하셨고요. 이제 1955년에 그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레지오 마리아라는 단체를 조직했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레지오 마리아가 좀 거짓말 좀 보탠다면 그 성당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활동을 레지오 마리아가 그 단원들이 경조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뭡니까 연도라고 하는데 신자가 돌아가시면 가서 기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훈장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5 부정선거 때는 이제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체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가 있는데 그 당시에 광양초등학교 그 여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2인 투표를 해라고 했는데 그 최정숙 교감은 내가 민주국가에서 왜 비밀 투표를 해야지 같이 가서 투표냐고 혼자 당당히 가서 투표를 하고 오기도 하고 또 신성 여중 여고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4.19가 일어났는데 그때 보면 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저녁이 되면 시내 학생들이 막 모여가지고는 막 스크럼을 짜고 시내로 나가서 그 자유당 정권이나 관리들을 집을 막 때려부수고 막 했었습니다. 신성여중 학생들이 처음으로 3.15 부정선거 가두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16 교육부문 포상을 받았고요. 60세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한 65세까지 할 수 있었는데 법이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선생 연령을 60년으로 낮춥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사립학교니까 70세까지도 가능하죠, 지금. 이제 올릴 수 있는데도 60세에 그 고두희 순역, 음악 선생님인데 그 고두희 순역이 넘기고 김영관 지사가 만류했는데도 그래서 그 정년퇴임식이 정말 성대합니다. 지금 우리 정년퇴임식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제주도 내 인사들이 그 최정숙 교육감이 정년퇴임식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신성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고요. 이 학기는 일본에서 보내준 학기인데 지금 같으면 초등학교 밴드부죠. 합주부인데 그 당시는 그런 학기, 다른 학기는 상상도 없었어서 이제 블라스 밴드는 오영고등학교가 쭉 있었고요. 6.25 후에 고봉식 교육감님이 음악 선생일 때 그때부터 있었고요. 일본에서 해서 이걸로 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행진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학교에 풍금도 없었으니까 오르간도 없었을 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치제가 64년 되면서요. 교육감 선거를 했는데 여기 법한리 출신 저희 교육대학 우리 학장님이셨는데 그분하고 다른 분이 두 분이 막 맞붙어가지고 되게 치열해서 그 교육위원들이
뽑을 때니까 두 분을 놓고 누굴 뽑을까 막 하다가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두 사람 다 뽑지 말고 최정숙을 뽑자고 해서 누가 얘기하니까 아 좋다고 다 박수 쳐고 그래가지고 그냥 최정숙 교육감은 뭐 교육감 되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교육감이 됐죠. 근데 이제 선생님 된 후로 인사청 딱 철저하게 배격하고요. 한림여자중고등학교 설립되고 그다음에 대정여자중고등학교가 분리되고 중앙여자중학교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의 자리 제주여자실업고등학교가 그 당시 설립이 되죠. 이게 강원도로 갈 건데 제주도로 끌어와서 여자시고등학교가 돼서 지금 제주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대학 설립에 제주대학교 병설교육과였는데 제주교육대학이 독립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교육삼학교 성립에도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인사에는 절대로 국회의원이 와서 부탁해도 절대로 안 들어요. 아들이 그냥 교육청에 갔다가 어머니를 만나려고 비서실장한테 가서 어머니 만나고 그러니까 막 30분, 1시간 지나도 들어오란 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집으로 이제 할 수 없이 이 어머니가 날 안 만나지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양아들인데 돌아왔는데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아들한테 너희는 나의 성질 알면서 뭐 무슨 부탁을 하러 왔냐고 하고 아들한테 이제 꾸중을 할 만큼 그렇게 인사라든지 그런 거는 아주 철저하고 또 좋은 선생을 시내 학교만 있으려고 하는 선생님을 시골 학교로 과감하게 보내시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5.16 민족상 교육부문 본상을 받으셨고요. 서울시민회관에서 시상식을 했는데 이게 제주공항입니다. 공항에 제주도 내 인사들이 다 나갔어. 학생들까지 여기 학생들입니다. 학생들까지 남학생들. 그러니까 물론 교육감이기도 했지만 제주공항 그 활주로에 상 받으러 온다고 다 나갔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용담에서 서문통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서문통. 관덕정 바로 들어오기 전에 병문천 지금은 복개해버렸는데 복개한 저쪽 그 제주중학교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입니다. 카페레이드를 해서 상 받았다고.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이런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고 이거 다음에 음악회를 해요. 신성음악회. 그래서 신성여중고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제주여중 합창단이 가서 또 연주를 하고 그만큼 이 최정숙 교육감님의 5.16 민족상은 제주도에 아주 획기적인 것이에요. 지금 같으면 당연히 아니겠죠. 뭐. 근데 옛날 그 시대니까 그 5.16 혁명이 금방 성공해서 그때니까 5.16이라는 이름이 되게 셌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7년 2월 20일 이제 그냥 감기 걸렸는데 그 아버지가 양아들이 출근을 하면서 어머니 뭐 드시고 가니까 올 때랑 풀떡이나 사오라. 지금 같은 국화팡이죠. 옛날에는 풀떡이라고 했으니까 풀떡이나 사오라 하니까 이제 아들은 출근하고 그 방학이니까 그 양아들의 이제 이남 1년대 그 두 번째 아들이 저 할머니랑 같이 같은 이불 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논 거죠. 할머니는 아프긴 했지만 뭐 그렇게 위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야 감기약 가져오라니까 이렇게 감기약 갖다 드리니까 드시고 아들이 책 뜯어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데 고산부인과라는 그 고산부인과가 친척인데 이제 오시고 와서 보니까 벌써 다 돌아가셔서 어떻게 보면 북쪽에 고통도 안 당하고 오래 장병에 효잡다고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셔서 보니까 그 이제 당시로 보면 되게 고급 식기라든지 옷 같은 게 있었습니다. 비로드 옷, 옛날에 비로드 옷들이 여러 벌 있었는데 그걸 단 한 번도 걸쳐본 적이 없으죠. 그냥 옷장에 선물로 들어온 거를 그냥 다 워낙 인품이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물로 들어오면 다 이렇게 사놓고 당신은 그냥 늘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으셔서 사람들은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알 만큼 이제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양며느리가 친척들한테 옷을 다 나눠주셨다고. 그리고 그 사용하던 식기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교육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부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저희는 뭐 그 훨씬 후세대인데도 저도 뭐 집에 앨범은
많습니다. 저도 앨범이 한 10개 넘게 있고 또 요즘은 다 파일로 해가지고 컴퓨터 속에 다 저장해 놓고 뭐 구글로 다 연결시켜 놓고 다 하지만 앨범이 참 많으셔. 그런데 그 당시에 앨범 사진 찍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건 부잣집이니까 그렇게 앨범을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정숙 교육감 정도 되니까 그렇게 사진을 많이 남길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남긴 사진이 이제 그 전기를 쓸 때든지 여러 곳에서 되게 유용하게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사진들을 이제 다는 아니지만 많이 찍어다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신성교정에서 제주도 사회장으로 하고요. 사회장으로 했다는 것은 도지사가 와서 그냥 도청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사평을 봐서 거쳤는데 이제 지금은 충원묘지가 있죠. 독립운동가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프란치스코 삼해 복장이 갈색 수도복을 입혔는데 당신이 원래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걸 친척들이 막 우겨가지고 그거 입어가 안 된다고 삼배 옷을 그 위에 입혀가지고 막 그 관 찍은 사진을 보면 되게 몸이 비대하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왜 이렇게 몸이 비대하신가 했더니 그 속에 갈색 수도복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93년에 애국 지사가 됐지만 그 전에 고수선 씨는 훨씬 그 전에 독립투사가 됩니다. 근데 최정숙 교감은 신청을 안 해. 왜냐하면 아들이 그 아들이 저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머니 상타젠 독립운동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 상타젠 독립운동 안 했죠. 나 신청 안 할게요. 그러니까 고수선 씨가 친구들이니까 독립운동 그 신청 없어. 난 신청 임수다 하니까 그 아들이 경고를 보니까 그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 쌈습니다. 그 어머니나 아들이 되게 돌아가셨는데 인품이 되게 해서 산악인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성대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상을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받으신 분입니다. 아까 저 신성여고 졸업식 할 때만 봐도 그렇고, 자 지금 퇴임식 할 때만 봐도 그렇고, 또 교육감을 하셨으니까 초대 교육감을 여성으로서 전국적으로 여자 교육감이 제가 알기로는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최정숙이고 한 분은 부산에서 선거제로 해서 부산에서 한 번 뽑혔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2분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감은. 근데 그 당시에 그 1900년, 60년대에 교육감이 됐으니 뭐 대단한 거죠.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분의 이제 책을 쓰고 한 번 내고 신성 100주년 때 내고 이제 120주년 맞아서 또 이제 2번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쳤죠. 서귀포 학생 문화원장 할 때 처음으로 책을 내고 이제 작년에 다시 이걸 복간을 했는데요.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말로는 쉽죠. 뭐 생각도 쉽고, 우리가 참 그 텔레비전을 볼 때 요즘 그 아프리카 물 못 먹는 아이들, 굶는 아이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뭐 물론 이제 단체가 많기 때문에 유니세프도 있고 막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초록우산도 있고 뭐 적십자도 있고 또 사랑의 열매도 있고 등등 뭐 도와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많이 도와준 단체는 한 45년, 지금 한 50년 도와주는, 그래서 40년 폐를 한 7, 8년 전에 40년 폐를 그 초록우산, 그래서 그 폐를 받았는데,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곳에 저는 조금 이제 한 10만 원 정도는 이제 교사 때도 이제 후원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엊그저께 우리 여자친구가 뭐 선생으로 부부교사하긴 한데 1억 원을 그 초록우산에다가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 사랑의 열매 그쪽에는 아너소사이어트라고 해서 되게 우대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초록우산 쪽에 1억을 기부했던데 실상 말이 1억이지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정숙 교육감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동생이 욕심이 좀 있어서
동생이 그 누님이 돌아가시니까 막둥이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평안남도 군수로 갔을 때 빨래를 제주도까지 보내.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최정숙 어머니가 제발 거기서 조금각시라도 빨래 없어. 이거 뭐 제주도까지 보내면서 막 하니까 거기서 작은 부인을 해서 낳은 아드님이 약간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정숙 기감님이 돌아가실 때 아까 장학금을 5.16 민족상 받으면서 한 2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는데 반은 정화장학회를 만들어서 이제 신학생도 후원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좀 후원하고요. 그 손지들한테 그 당시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만 원인가 아니 만 원씩인가 만 원씩 그래서 3만 원 그 손지가 3명이니까 했는데 그것도 다 가져가시고 모든 유물을 다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김찬읍이라는 선생님이 서귀포 교장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권유해가지고 제주 그 유물들은 전부 다 제주박물관에 와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뭐 집이 살고 있는 집 보니까 성당집이라 그러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입고 먹고 쓰고 하던 것 외에는 그런 화려한 직업을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비를 요즘도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뭐 대장동도 보고 뭐 이거 막 많이 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 처치를 잘 못하면 오히려 더 이게 욕이 되는구나 하죠. 그 국민의힘 아들 50억 받았다가 국회의원도 잘려버린 분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원해서 받았는지 뭐 줘서 그냥 사양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또 받은 거니까 뭐 그럴지라도 우리가 연대 책임을 묻는 그것처럼 김만덕 못지않게 이분은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사시다 가신 분이다. 특히 여성 교육을 위해서 제주도의 여성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신 분이다라고 느껴지죠. 제주도 천주교가 지금 신자가 7만 명입니다. 성당이 31개고요. 공소가 7개. 그런데 천주교가 이렇게 아까 말한 이재수란 때 천주교 신자가 그렇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한 300명. 그 당시 신자가 제주도 인구가 작을 때니까 그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신성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 신성여자고등학교 출신들이 천주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죠. 당신은 신자가 아닐지라도 이게 생활하는 가운데 신자가 돼서 천주교를 버텨주죠.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배울 것도 있고 또 반성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좀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우선 여기 와주신 5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제가 가다가 커피라도 사드리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준 우리 제주학연구소 우리 김선필 연구원을 비롯해서 제주학연구소 우리 김순자 그 원장님, 소장님을 비롯해서 제주학연구소도 제가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되시면 정말로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서귀포에서 저희 강의가 첫 번째 강의였거든요. 네, 첫 번째 강의에 강의를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 강의를 들어주신 5분의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그 강의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최정숙 선생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전기를 내셨어요. 책을 직접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 전기를 쓰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뵙고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또 이렇게 접하셨겠어요. 사실 글로써 접할 수 없는 그 디테일한 그 자세한 어떤 에피소드들까지 오늘 강의 중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생동감 있게 최정숙 선생님의 삶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게 화면이 안 떠서 이제는
제가 쓴 책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다루는 거거든요. 다랑쇼롬의 슬픈 노래는 우리 학생들이 거의 교과서처럼 읽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 1학년. 제가 효돈중학교에서도 한 2년 동안 이 책을 가지고 사상 강의했어요. 영어로 번역됐고요. 일제강점기 책, 이제 세월의 해녀항쟁 사건, 제주 해녀항쟁 사건, 그 영어로 번역이 됐고요. 또 이제 현라, 전래동화 이쪽을 가지고 쓴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편동화가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여기 나온 책이 9차 6학년 1학기 국어책에 국어 읽기책에 실렸던 작품이 실려 있는 거고요. 한국의 동화 작가 100명을 선정해서 이제 출판사에서 내준 책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방정환부터 2013년까지 100명의 작가, 100년의 100명의 작가를 선정할 때 뽑힌 작품이고요. 장편동화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돈 얘기해서 한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책으로. 이 검둥이를 찾아서. 이 책이, 요렇게도 나왔는데, 여기 제가 아직 못 돌렸네. 하여튼 이런 책들이 제가, 이건 재작년에 1,000만 원 받은 책이고요. 상금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런 책들은 이렇게 표제가 3번 받겠다는 것은요, 몇만 권이 거의 한 5만 권 정도 팔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위인전은 아까 말한 대로 최정숙 교육감 맥그린 치신 분이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건 뭐 그림 동화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 점자책으로 지금 여기 3권이 더 있는데요. 그 맹인들을 보는 책 점자책으로 이제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 동화가 있고요. 또 번역 동화도 이런 게 있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저도 몰랐는데 베스트셀러 작가분을 모시고 사실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일반 서점이나 아니면 그 인터넷 서점에 박재형 딱 치면 우리 선생님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강의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 2번째 강좌 다음 주 말씀드릴게요. 저희 제주 해녀 항일 투쟁의 주역 해서 3분입니다. 부추나 김홍련, 부동량. 해녀 하면 제주도를 대표하는 우리 여성 상이잖아요. 근데 일제 시기에도 해녀분들께서 제주 경제를 책임지셨고 또 거기에다가 일본 일제의 자본주의적인 어떤 스타일에 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이제 박찬식 제주와 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이분은 제주 근현대사에서는 권위 있는 학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꼭 함께 해주셔가지고 좋은 강의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